네, 반갑습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안심구역팀 담당하고 있는 하기목입니다. 네, 오늘 지정기관들께서 지금 올해는 8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가 되었고, 올해로 총 3회째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지금 올해는 또 이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가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지금 안심구역 제도가 국내외까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미개방 데이터라든지 기존에 접근이 어려웠던 그런 데이터에 대한 활용 접근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처에서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안심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도 그런 인식에 대한 확산 등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경진대회에 대한 운영 요강을 포함해서 대회에 대한 개요, 그리고 대회 운영 절차, 참가 신청 절차, 그리고 참가팀께서 좀 지키셔야 될 그런 주요한 요건들, 그리고 평가 기준들, 그리고 시상에 대한 내역들, 그리고 유의사항들까지 해서 조금 많은 내용들이지만 좀 컴팩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대회의 추진 체계는 데이터 한신구역 활용 공동 경진 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총 3회째 맞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동 주최로 진행이 되는데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 두 부처가 협업을 해서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안심구역은 데이터 산업법에 따라서 지금 두 개 부처가 안심구역을 지정해 나가고 계시고요. 총 11개 기관, 14개 센터가 지금 전국에 지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관 기관으로는 저희 K데이터를 포함해서 8개 기관이 공동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후원 기관으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서울특별시랑 LGU+,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신한카드, 코리아 크레딧 뷰로, 나이스제니데이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각 이제 민간이나 각 기관에서 갖고 있는 민감한 데이터를 저희 안심구역에 지금 후원을 해주시고 계신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후원 상장을 같이 후원을 해주고 계신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회의 일정과 장소 같은 경우는 25년 9월부터 오늘부터죠. 9월 8일부터 11월까지 본선 경연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의 장소는 그 예선 본선을 치르는 동안 지금 각 주관기관들의 안심구역이 이제 예선 본선을 치르는 그 주요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본 대회의 목적은 미개방 데이터 활용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안심구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미개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또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가 대상이지만 팀 구성은 1인에서 5인 내외로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인 주요 일정입니다. 참가 신청 오늘부터 진행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10월 10일까지, 네, 10월 10일 금요일 18시까지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출된 이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안심구역을 활용하시고 발표 자료를 제출하는 이제 참가팀들이 직접 안심구역을 써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거쳐서 이제 본선에 대한 경연에서는 기술 평가와 발표 평가로 구성이 되면서 11월 21일경 모든 경연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그 이제 데이터 진흥 주간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상식에서 전체적인 성과 발표회와 저희 안심구의 공동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회 설명회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오프라인으로도 참석을 하셨지만 저희 이제 안심구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지금 이제 녹화되는 영상들을 계속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인 대회 운영 절차 쪽에서는 먼저 참가 신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기간은 이제 예선에 접수하기 위해서 참가팀들이 팀을 구성하시고 10월 10일까지 참가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참가 제출 서류는 아이디어 기획서, 최대 30페이지의 PDF 또는 PPT 파일로 프로젝트의 목표와 주제, 선택한 데이터 안심구역과 데이터의 상세 설명, 그리고 분석 방법과 예상 결과를 포함한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기획서는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평가 기준에 맞춰서 각 팀별로 내용들을 30페이지라는 분량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을 하실 텐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참가 팀을 구성하는 팀원들 모두 전원에 대한 참가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지 제출하시는 아이디어에 대한
그런 이제 명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가 신청은 항상 그렇듯이 대회 마감일까지도 되게 많이 잡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꼭 마감 2, 3일 전에는 미리 제출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접수된 미개방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를 각 주관기관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제 예선 참가 신청을 하실 때 어떤 안심구역을 선택을 해서 참가를 하실지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참가 신청한 어떤 안심구역의 이제 물리적인 공간, 그 공간을 추후 본선에서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안심구역 어떤 안심구역을 선택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실지를 정하시는 부분이 꼭 유의해서 이제 앞으로 본선까지 진출을 하신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어떤 안심구역을 선택하실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기관별, 각 안심구역별로 이제 상위 우수 3개 팀을 선정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팀은 총 24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심구역 분석 공간을 활용해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경연이 되겠고요. 기술평가랑 발표평가로 구성이 되겠으며 본선 진출 참가팀은 아이디어 제안서를 기반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심구역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최소 1회 이상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심구역에서 활용한 데이터나 그리고 분석한 시각화한 결과물 등은 그 안심구역에 그대로 로그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들 그리고 참가팀이 안심구역을 사용한 어떤 로그 이력들을 저희가 기술 평가를 통해서 K데이터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이 이제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되겠는데 그 발표 평가는 K데이터에서 총괄하여 오프라인에서 실제 참가팀들이 참석하셔서 발표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참가 신청 절차의 한 그 페이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이메일로 접수하시는 게 아니라 이 참가 신청을 온라인에 저희 dsz.kdata.or.kr이라고 하는 K데이터 안심구역 홈페이지에 대회 홈페이지를 서브 도메인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심구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이제 대회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배너를 보실 수 있고 거기를 클릭하시면 대회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에 대한 주요 요강이라든지 그리고 대회 절차들 그리고 이제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설명들을 쭉 이제 확인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회 참가 신청이라는 걸 클릭하시면 이 홈페이지에 이제 회원 가입하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게 되는 주체들, 그러니까 참가팀으로 구성된 인원들은 회원 가입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참가팀에 대한 정보 입력이 먼저 눈에 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 입력 같은 경우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각 팀을 구성하는 팀장들께서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참가 신청에 대한 권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각 이제 팀장들께서 이 팀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건지를 모두 기입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팀장으로 해서 참가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중복해서 팀장으로 등록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참가 신청을 하실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30페이지 이내에 그 분량 이내에 아이디어 기획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참가 동의서, 참가팀을 구성하는 팀원들의 모든 참가 동의서에 서명이 들어간 그 문서를 함께 유첨해서 최종 제출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하실 때는 중간중간 임시 저장이라는 기능을 여러분들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시 저장된 이제 이외에 이 접수 마감 기한 이전, 그러니까 10월 10일 18시 전에는 꼭 최종 제출을 눌러 주셔야 정상적으로 참가가 접수가 되겠습니다. 네, 참가팀 제출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예선은 자유양식의 PPT나 PDF 파일에 30페이지 이내의 어떤 파일이 되겠고요. 본선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주관기관별로 3팀씩 본선 경연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진출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저희 운영 사무국 메일로 실제 안심구역을 활용하시고 데이터 분석 시각화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접수를 받는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렸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주관기관 8개 기관별로 이 서면 평가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앞서 이제 여기 참가를 원하셨던 참가팀들께서 어떤 안심구역을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이 서면 평가에 대한 주관기관으로
그 참가팀들의 정보를 저희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안심구역 공동 주관하시는 안심구역 이제 지정 기관들께서는 이 서면 평가를 각각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이 평가 기준을 동일하게 준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면 평가는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면서 시의성, 실현성, 참신성, 파급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게 되고요. 전체 100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아이디어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30페이지 이내의 제안서를 충실히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 대회에서는 예선 기간에는 안심구역을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안심구역 경진대회에서는 이제 가점 사항으로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안심구역 이용 정도에 따라서 최대 5점까지 안심구역 방문 및 이용 여부에 따라서 요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즉 예선 기간 때부터 이제 참가자들께서는 어떤 이제 그 분석을 하시고 실제 안심구역과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제안을 하실지 미리 안심구역을 방문하시고 실제 데이터들도 이용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분석에 대한 방향성과 아이디어를 제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좀 저희 공동 주관 기관들과 함께 이번에는 가점 사항을 반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때 안심구역을 방문하는 가점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최소 안심구역 1회 방문 시 30분 이상은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유의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그 특별상을 제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 데이터 미래인재 특별상이라는 저희 이제 본선 경연 전체적인 어떤 저희 시상 내역과 이제 그 28점의 이제 상훈을 마련했지만 총 24개의 이제 본선 경연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라든지 만 19세 미만의 어떤 이제 데이터 분야 어떤 미래 인재들을 좀 특별히 좀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인원으로만 구성된 참가팀 대상으로 예선 본선 전체 평가 점수 이제 상위 11개 팀을 특별히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팀에게는 우수상 이상 상훈과 중복 수요는 불가하지만 예선에서 탈락했든 본선에서 탈락했든 11개 팀의 어떤 그런 좀 미래의 어떤 데이터 분야의 특별한 어떤 인재분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상을 신설한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선이 모두 종료가 되면 이제 본선 평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 본선 평가에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안심구역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이제 참가팀들께서 이제 기술 평가랑 발표 평가를 거치게 되실 텐데 이 기술 평가에서는 실제 안심구역을 방문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제출하셨던 분석 이제 시각화 결과 보고서들이 실제 이제 분석 도구나 제공된 데이터들을 활용하셨는지를 기술평가위원이 그 해당 안심구역을 다 방문을 합니다. K데이터에서 총괄해서 이 기술평가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실제 안심구역에 전국에 있는 안심구역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해당 참가팀들이 실제 분석을 진행하셨고 제출한 어떤 결과 보고서대로 그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적격 여부를 저희가 패스 앤 페일로 기술위원들이 판단을 할 텐데 부적격, 페일로 판단을 받은 팀은 발표 평가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통해서 적격성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훈 전체가 취소되거나 이제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도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선 서면 평가와 유사하게 정성 평가로 진행이 되지만 실현성이나 우수성, 적합성, 기타 부분에서 전체적인 점수가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선에서도 가점이 있었지만 본선 부분에서도 가점이 적용이 됩니다. 이 가점에서는 지금 앞서 지정기관들께서 발표하실 때 이종 간의 데이터, 지금 여러 이제 지정기관들이 안심구역 지정기관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2개 이상의 2종 이상의 대회용 미개방 데이터를 융합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참가팀에 가점을 최대 또 5점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대회가 지정된 안심구역 간의 어떤 미개방 데이터를 좀 원활하게 같이 융합해서 활용해보고 미개방 데이터들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찾는 대회인 만큼 안심구역 간에 제공하는 상호 제공 미개방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주신다면 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배정됨에 따라서 가점을 획득한 참가팀 중에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한 경우 국토부 장관상 대상을 우선 배정하는 부분들을 가점에 추가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저희가 이 대회를 위한 상호 제공용 데이터가 65종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각 주관기관별로
또 이제 각 안심구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미개방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 중에서 국토교통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에 다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데이터들을 이제 융합하거나 활용하셔서 가점을 획득하시면 그 팀들을 우선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배정하게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상 내역입니다. 올해는 총 17점 그리고 데이터 미래인재 특별상 11점까지 해서 총 28점의 상운이 배정이 됐고요. 상금은 총 3,450만 원 정도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상자 채용 특전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3년부터 계속 마련해 오고 있는 후원 기업들과 기관들과 잘 협업을 해서 지금 우수상 이상 수상팀에게는 지금 LG U+랑 나이스 지니데이터의 26년도 신입사원 채용 시에 서류 전형 면제라는 특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데이터 분야에 또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으신 그런 유능한 인재분들께서는 본 대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설명드린 그 미개방 데이터 관련해서는 대회용 상호 제공 데이터가 있고 각 주관기관별로 아까 지정기관들께서 설명해주신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대회용 상호 미개방 데이터 같은 경우는 총 65종을 올해 마련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한국도로공사랑 그 다음에 국토정보공사 총 이제 6종이 국토교통 데이터 분야가 되겠습니다. 즉 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국토교통 부 장관상을 배정할 때 평가 시 우선 고려를 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호 제공 미개방 데이터는 참가팀들이 어떤 안심구역을 가시더라도 지금 대회 공동 주관하는 8개 기관의 안심구역 어디를 가시더라도 공동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지금 주관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참가팀들께서는 해당 데이터를 해당 안심구역에 가시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대회 기간 동안에만 활용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는 상호 제공용 미개방 데이터는 활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4년 시상식 및 성과 발표 현장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 안심구역 활용 공동경진대회를 진행하고 연말에 이렇게 시상식과 성과 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올해는 아마 코엑스에서 데이터 진흥 주관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공동으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년 경진대회 우수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이제 기관들께서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작년에는 그 도로공사에서 영광의 대상을 장관상을 받아가셨고요. 지지난해에는 K데이터가 영광을 가져갔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이제 그 주관 기관에서 대상 영예를 차지할지 너무 궁금한데요. 주로 이제 이 대상에서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은 보통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융합하신 부분도 물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거나 그리고 지금 좀 국가가 챙겨야 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좀 해결해 볼까라는 측면에서 좀 제언을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공공 데이터 포털에 올라와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자신이 별도로 가공한 데이터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상호 제공용 미개방 데이터를 지금 65종 세팅을 했고 그리고 국토교통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지금 총 한 60여 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 분야의 데이터를 포함한 각 주관기관에서 설명 주신 다양한 데이터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대회에서 이제 대상을 받은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는데 아까 도로공사에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 요 경진대회 관련한 설명의 영상뿐만 아니라 지금 22년, 23년 그리고 공동으로 이제 진행했던 여러 이제 참가했던 참가팀들의 수상 발표 사례들까지도 안심구역 유튜브 채널에 지금 다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회 올해 25년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참가팀 예비 참가팀에서는 저희 안심구역 유튜브 채널을 적극 활용하셔서 대회에 대한 운영 요강이라든지 운영 규정 그리고 이전 팀들이 어떤 주제로 또 발표를 했고 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힌트들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들을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전과 다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안신구역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가팀의 팀장 그리고 팀원 전원이 안신구역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야겠고요. 가입 시에는 그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 참가 신청은 참가팀의 팀장이 대표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되고 대회 홈페이지에서 팀원은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수정이 불가능한 점 꼭 유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동일한 아이디어 및 동일인이 팀장이 아니라면 중복으로 팀 구성 및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이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본인이 또 다른 안심구역을 활용해서 뭔가 대회에 도전해보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팀 구성을 통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K데이터 안심구역에 A라는 분이 팀장으로 해서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A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농정원의 안심구역에 팀원으로 또 이제 참가팀 구성이 돼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안심구역을 국민들께서 그리고 참가자들께서 한번 경험해 보시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저희 주관기관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중복으로 팀 구성 참가 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조금 더 열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팀의 대회 신청 접수는 접수 마감 기한이 종료되기 전 최종 제출된 한 건에 한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임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그리고 최종 제출 후에 뭔가 수정이 필요하시다거나 하실 때는 뭐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최종 제출을 좀 이제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임시 저장은 얼마든지 중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회 접수 마감 기한인 10월 10일 금요일 저기 18시 이전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대동소이한 유의사항들인데요. 대회 결과물로 제출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참가팀에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체, 주관, 후원기관은 본 대회의 성과 확산 등을 위해서 제출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창작물을 가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전체적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